안녕하세요. 파이아의 김현준입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파이아의 데이 제 세션인데, 작년에도 두 번 했고 올해 이제 첫 번째 세션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거의 끝날 때쯤에 세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가시고 그리고 지쳐 계신 상태에서 세션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오전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눈빛도 살아계신 것 같고 굉장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는 이제 파이어에서 기술 지원 총괄을 맡고 있고요. 오늘 진행되었던 세션을 간단하게 좀 중간 정리를 해드리면은, 오전에 처음에 사장님의 소개 인사말을 시작으로 해서 케빈 맨디아가 그 공격 그룹들이 누구이고 왜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방어 체계를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인 내용은 전달해 드렸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MVP 조직에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실무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전달해 주셨고요. 그리고 좀 전에 세션에서는 스티브 레이드지안이 브리치스는 왜 인에비터블한가, 이런 주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공격은 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침해는 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차단보다는 탐지와 차단에 대한 모든 이런 프로세스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그럼 실제로 파이어의 플랫폼이 어떠한 솔루션과 기술을 이용해서 탐지부터 대응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메이크머니라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침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오후 세션에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통해서 각각의 제품별로 저희 팀원들이 그 각각의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원들한테 요구했던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각 세션을 듣고서 저 제품을 한 번쯤은 꼭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아마도 정성스럽게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영석 상무께서 맨디안트 인텔리전스 조직이 어떤 조직들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능형 위협의 탐지에서 대응까지 파이어아이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 현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럼 현 보안 체계의 현실은 어떠냐? 물론 이제 스티브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맨디안트라는 조직, 케빈 맨디아가 강조했던 맨디안트라는 조직이 지난 10여 년간 침해 대응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했던 침해 사고 대응, 이 분석을 했더니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미 피해 사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지가 안 된 상태로 유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05일 정도가 소요됐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이 소요됐던 이런 기관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침해 대응에 걸리는 시간들도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됐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침해 대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악성 코드를 치료하는 요 과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악성 코드가 어떻게 들어왔고 왜 들어왔고 어떤 정보를 유출해 나갔는지, 이런 포괄적인 내용, 그리고 이 악성 코드가 침투를 하는 경로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이런 과정들까지를 포괄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약 30일 정도가 소요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약 3분의 2 정도 회사는 이런 피해 사실을 외부의 사법기관, 인텔리전스라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후에 내가 공격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320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가 포맷된 이후에, PC가 파괴된 이후에 우리가 공격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공격에 대한 탐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의 회사들은, 침해 사고를 경험한 100% 회사들은 이런 백신이라든지 IPS와 같은 패턴들이 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한 건의 피해 사고를 통해서 약 35억 정도의 피해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소니 픽처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 규모를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큰 피해 사고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 말씀드린 35억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공격들이 왜 방어가 어렵냐? 그래서 이 지능형 공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익스플로이트 단계를 거쳤다는 얘기죠. 익스플로이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작년 이런 파이어데이 행사 때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 모든 말웨어는 이 말웨어 자체로는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웨어가 결국에는 악성 코드가 결국에는 사용자 PC까지 전달이 되고 거기서 실행이 돼야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악성 코드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실행시킬 거냐, 이 과정이 익스플로이트에 의해서 과정이 전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익스플로이트는 사용자 PC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웹을 통한 익스플로이트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서 기반의 익스플로이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웹을 통한 익스플로이트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접속을 하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접속 요청을 하면은 그 서버로부터 웹 오브젝트들이 다운로드가 되겠죠. HTML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오브젝트들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오브젝트 안에 해커가 미리 심어놓은 그 쉘 스크립트와 같은 작은 크기의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익스플로이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 익스플로이트 코드가 웹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동의 없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 브라우저가 추가적인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시키는 과정까지를 익스플로이트에 의해서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자는 내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난 모르는 상태에서 이 브라우저 자체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익스플로이트 코드 자체를 탐지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사한 형태로 만약에 MS 오피스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PDF 리더와 같이 문서 형태의 익스플로이트 동작하는 걸 저희가 문서 익스플로이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웹 기반의 익스플로이트를 저희가 다른 말로는 워터링홀 공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문서 형태의 익스플로이트는 아무래도 이메일을 통해서 대부분 전개되기 때문에 스피어 피싱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이트이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익스플로이트 코드에 의해서 웹 브라우저가 또는 MS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이 나의 동의 없이 이 드라퍼를 다운로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많이 다운로드 되는 게 흔히 일반적으로 공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악성 코드들이 고스트렛이라든지 아니면 포이즌 아이비, 다크 커맥 같은 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그 공격에 사용됐던 악성 코드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수년 전에 이미 공개된 이런 악성 툴들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악성 툴들을 변종화시켜서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나 백신을 우회하게끔 공격자들은 설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스렛이라든지 다크 커맥 같은 악성 툴에 의해서, 악성 코드에 의해서 외부에 콜백 통신을 하게 되고요. 또 물론 이제 이때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이제 80 포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HTTP에 대해서는 제어가 거의 힘들기 때문에 해커들은 제어가 힘든 HTTP 프로토콜을 콜백 트래픽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HTTP 이외에도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PC를 거점을 확보하게 되면, 하나의 PC에 대한 거점을 확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RDP라든지 이런 리모트 데스크탑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 PC에 대한 제어권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PC로부터 넷유즈라든지 SMB 프로토콜 또는 AD 계정에 대한 탈취를 통해서 내부의 서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PC로 확산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요. 그래서 해커가 원하는 정보들을 탈취해 나간 다음에는 약 200일 정도 그 기간을 들여서 해커가 원하는 정보를 탈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결국에는 320 때 봤던 것처럼 또는 최근에 소니 픽처스 사태처럼 내부 데이터를 파괴하고 흔적을 지우는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피해 기관은 데이터가 파괴된 다음에 또는 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다음에나 이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거는 이 익스플로이트 이후의 과정들, 지금 말씀드리는 드라퍼라든지 아니면은 콜백 통신, 내부 확산, 그리고 데이터 파괴에 이르는 모든 행위들은 다 익스플로이트에 의해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암호화라는 것은 HTTPS와 같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용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오브젝트 단위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해커만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해커가 풀 수 있는 키값은 익스플로이트 코드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이트를 정상적으로 분석을 하고 탐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뒤에 따라 들어오는 일련의 공격 과정들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탐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료도 아까 스티브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이제는 지능형 공격은 더 이상 악성 코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왓이 아니라 누가 공격을 하느냐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포이즌 아이비나 고스트랙 같은 악성 코드들은 해커가 실제 RDP라는 채널을 열기 위한 또는 외부에서 컨트롤하기 위한 통신 채널로만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통신 채널을 이용해서 고스트랙이 발생시키는 이 통신 채널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키보드 스트로크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커맨드를 내리는 이런 휴먼 액티비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공격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수록 그만큼 방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공격자들은 조직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내션 스테이트 스폰서를 받고 있는 이런 공격 그룹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공격 그룹들을 우리가 악성 코드를 치료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포렌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침해 대응을 한 이후에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소홀히 한다 그러면은 이 공격 그룹은 시간이 흐른 뒤에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 공격을 반드시 또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네트워크에는 공격자들이 원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형태의 방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탐지부터 차단, 그다음에 분석, 대응에 이르는 하나의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탐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파이어의 기술은 MVX라는 엔진입니다. 가상머신 환경에서의 샌드박스 기술이고요. 저희는 10여 년부터 2004년도부터 이 샌드박스 기술을 시장에 출시를 해왔고요. 그만큼 많은 경험과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플로이트 단계부터 드라퍼, 콜백, 내부 확산, 파괴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사이클들, 그리고 악성 코드 자체도 공격자들이 내부 사용자들이 판단하기 쉽게끔 그렇게 쉽게 보내지는 않죠. 그거를 또 프래그먼테이션 해가지고 보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개의 플로우로 나눠져 들어오는 멀티 플로우 공격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벤트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격 자체는 하나의 공격 경로를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오지만은 이메일의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 본문상에 URL 링크를 걸어서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그럼 URL을 이용해 공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메일을 통해 들어왔지만은 공격이 전개되는 과정은 워터링홀 공격으로 전개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 URL을 클릭한 엔드포인트가 모바일이다. 그러면 모바일이라는 환경을 공격자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인터넷 브라우저의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모바일로 접속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 관련된 악성 코드를 또 유입시키는 형태로 전개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은 하나의 경로만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경로가 혼합되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멀티벡터라는 용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멀티벡터 형태의 공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저희 MVX 엔진이라는 멀티벡터 익스큐션 엔진에서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MVX 엔진들이 탑재되어 있는 제품들이 NX, EX, 그다음에 FX, MTP와 같은 플랫폼들이 MVX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탐지된 이벤트를 이용해가지고 선 차단이 저희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가능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NX, EX, 그다음에 FX나 MTP와 같은 MVX가 탑재된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선 차단이 일단 가능하고요. 그래서 악성 코드의 유포지를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악성 코드가 내장되는 앱을 삭제한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저희 제품에서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는 분석과 대응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격자가 왜 우리 네트워크를 공격했는지, 어떤 취약점에서 공격했는지 이런 분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대응에 관련된 프로세스 정립,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이클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해야만 결국에는 이런 지능형 공격에 대해서 방어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VX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메일 그리고 내부의 파일 공유를 통해서 확산되는 이런 형태의 공격들, 그 다음에 또 모바일을 통한 이런 공격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요. 멀티벡터 공격을 탐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1기가 bps의 트래픽상에서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오브젝트들은 대부분 대략 한 200만 개 정도의 오브젝트들이 1시간 내에 떨어진다고 우리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브젝트들, 1시간 동안 200만 개의 오브젝트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가상머신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이런 분석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 세계의
900만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른 선제 대응이 가능하고 빠른 탐지가 가능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메이크머니라는 은행을 통해서 실제 공격이 어떻게 전개되고 우리 솔루션이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메이크머니라는 가상회사는 하루에 약 100만 개의 이메일을 수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 중에서 약 50% 정도는 스팸 게이트웨이에서 걸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걸러진 이메일 중 50만 개의 이메일 중에서 약 5천 개 정도는 백신에서 엔티바이러스 제품에서 악성 메일이 제거되고 있고, 그리고 이 메이크머니는 약 49만 5천 개의 메일이 정상이다라고 간주하고서 메일 수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기존의 치료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치료나 아니면은 악성 코드 유포제에 대한 차단 위주로만 접근한다 그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백신의 에이전트에 설치된 백신에서 주기적으로 시그네처 업데이트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 시그네처 업데이트에 의해서 새롭게 탐지된, 아니면은 기존에 깔려있던 백신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요. 그러면은 이 탐지된 이벤트에 의해서 감염된 호스트에 대한 조치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메이크머니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회사들도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PC된 포맷, 그다음 리이미지 이런 과정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운 좋게 기존의 백신에서 탐지 못했던 이상행이라는 PC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그 PC에서 채집된 샘플을 백신에게 재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결국에 케이스는 클로즈가 되고 이 PC에 대해서는 이제 안전하다라고 반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조치들이 단편적인 조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조치는 결국에는 그 해당 PC에 대한 조치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파이어와이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자, 대응부터 탐지까지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 탐지는 파이어와이 EX의 MVX라는 멀티벡터 익스큐션 엔진을 통해서 49만 5천 개의 정상이라고 간주했던 이 메일을 전수 검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일들이 악성 코드를 내장하고 있는지,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내장하고 있는지를 전수 검사를 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이메일을 탐지했다는 얘기죠. eval details.xls라는 엑셀 파일과 unknown URL이 포함된 이메일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일은 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을 첨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은 URL을 첨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는 거죠. 백신에서 탐지되는 5천 개 이메일이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은 스팸 게이트에서 차단되는 50만 개 이메일이 더 가치가 있는지, 보안적인 관점에서, 아니면은 저희가 탐지한 하나의 이벤트가 더 가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하나 이벤트가 왜 중요하냐? 결론은 이 하나 이벤트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 하나 이벤트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보안 시스템을 다 무력화시킨 이런 이벤트고요. 이런 공격 방법이고요. 그리고 파이어에서는 이 이벤트를 추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val details.xl 파일을 저희가 행위 기반을 분석하게 되면은 이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시그네처 기반의 솔루션의 탐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분석을 해보니 이 엑셀 파일에 묻어있는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이트 코드는 보시는 것처럼 2010 버전, 엑셀 2010 버전이고 서비스 팩 2가 이상이 설치가 돼 있어야만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메이크머니뱅크에서 사용되는 표준 프로그램이 이 엑셀 2010 버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에는 이 해당 공격이 익스플로이트 코드가 메이크머니를 타겟해서 제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위 기반을 분석해보니 이 악성 코드에 의해가 추가적으로 다운로드 되고, 악성 코드에 의해서 서비스 abc.smarterfund.ru라는 외부 서버로 콜백 통신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ABC는, 근데 문제는 이 서비스 ABC라는 게 메이크머니뱅크에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네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사용자한테는 이게 정상적인 서비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이런 호스트 네임을 사용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이벤트에 의해서 행위 기반으로 분석된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 공격자가 누구이고
무엇을 노리고 공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 FIC라는 FireEye Intelligence Center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건 웹 기반의 서비스고요. 오전에 케빈 맨디아가 강조했던 맨디안트 인텔리전스 팀, 그 다음에 맨디안트 인텔리전스 팀이 그동안 10여 년간 축적해왔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저 FireEye Intelligence Center에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 그룹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FireEye Intelligence 안에 다 녹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ireEye Intelligence 통해서 저희는 아까 콜백 통신에 사용됐던 smartfund.ru라는 서버와 관련된 키워드를 이용해가지고 서치를 해보니 콜백 서버는 보시는 것처럼 apt.xyz라는 공격 그룹에서 사용됐던 콜백 서버와 일치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pt.xyz라는 공격 그룹은 저희 FireEye Intelligence Center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주로 은행과 신용카드를 회사를 공격한다는 정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어떤 정보를 노리냐면은 신용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FireEye Intelligence Center를 통해서 apt.xyz라는 공격 그룹에 대한 TTP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TTP는 뭐냐면은 Tactic, Techniques and Procedure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그룹에서 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란 얘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손자병법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그래서 적을 알아야 그만큼 우리가 방어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어체계를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apt.xyz에서 사용되는 TTP를 확인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사용되는 익스플로이트 kit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하나의 PC를 이미 감염시키고 이 거점을 이용해서 내부 확산은 표준 네트워킹 툴을 이용해서 NUG라는 표준 네트워킹 툴을 이용해서 확산하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의 악성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NUG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확산한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가는 행위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 유출된 데이터를 외부에 전송하기 위해서는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zip 파일 형태로 외부로 전송한다. 그리고 FTP를 이용한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공격자는 누구인지, apt.xyz가 주요 공격자다. 공격자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머니뱅크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로 확인하는 필요한 사항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럼 침해의 범위가 누구인지, 이메일 수신자, 실제 이메일 수신자는 해당 이메일을 열어봤는지. 왜냐하면 가상머신은 네트워크상에서 이뮬레이션 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드리는 거고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감염이 됐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에서 실제 이메일 수신자가 이 첨언 파일 열어봤는지, 그 다음에 동일한 사용자들이 또 내부에 있는 사용자 중에서 동일한 공격을 받은 사용자가 있는지, 그리고 공격자가 내부에 침투한 이후에 공격 범위를 확산시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솔루션이 저희가 HX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에 설치되는 솔루션이고요. 이 HX의 가장 큰 목적 두 개는 감염된 엔드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주는 역할, 그리고 이 빠르게 찾은 이 엔드포인트를 빠르게 격리해주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기존에 이런 개념의 솔루션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를 좀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방에 모이신 약 500분 이상의 고객분 중에서 만약에 한 분의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면 그 중에 이 500분 중에 누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 그분을 격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APT 공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네트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천 대, 수만 대의 PC 중에서 이 공격에 감염된 호스트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얼마나 빨리 격리시킬 수 있느냐가 초기에 APT 공격의 확산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얘기죠. 그래서 NX나 EX, FX처럼 저희 MVX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에 탐지된 이벤트를 기준으로 실제 우리 엔드포인트에 누가 감염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HX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엔드포인트가 내부에 있더라도 아니면 외부에 있더라도 동일하게 이 감염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HX를 이용해서 머니뱅크, 메이크머니뱅크에서 확인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내부 네트워크의 특정 데스크탑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 내부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외부 근무자가, 홈 오피스 근무자들도 한 명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메이크머니에서 해당 그 호스트를 빠르게 격리함으로써 내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감염 호스트로부터 저희가 웹 UI상에서 원클릭을 하게 되면 트리아지 패키지라는 것을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 호스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레지스트리가 변경되었는지, 어떤 서버랑 네트워크 커넥션을 맺었는지, 이런 정보들을 트리아지 패키지를 이용해서 다운로드한 후에 이 정보를 내부에 보안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 조직이, 또는 저희 맨디안트 팀에 의뢰해서 맨디안트 팀이 추가 분석을, 포렌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추가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포렌직 조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사항들은, 자, 넷유즈 커맨드를 통해서 감염되는 호스트가 메이크 머니뱅크에서 운영 중인 2데이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드민 권한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사용됐던 게 이 최초에 감염된 호스트가 갖고 있는 밥 어드민이라는 도메인 어드민을 이용해가지고 2데이 서버에 접속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침해 대응에 대한 범위를 유출된 도메인 계정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보가 유출이 외부에 하기 위해서 7zip이라는 커맨드를 이용해가지고 집으로 그 압축을 시키고 거기다가 비밀번호를 걸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HX의 포렌직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공격의 범위, 데스크탑 한 대가 감염됐고 랩탑도 한 대 감염됐고 2대의 서버가 감염됐고요. 그 2대의 서버를 감염시키기 위해서 밥어드민이라는 어드민 계정이 또 유출됐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그럼 유출된 zip 파일은 어떤 자료인가, 어떤 자료가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공격이 성공되었는지. 왜냐하면 FTP를 전송을 하다가 중간에 파일이 끊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그러면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또 남아있죠. 내가 COISO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지, 유출이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는 PX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마치 CCTV라든지 아니면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가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이크머니가 사용됐던 그 감염시켰던 4대의 호스트, 2대의 엔드포인트랑 2대의 서버, 그 다음에 이 메이크머니가 외부 유출을 위해 사용됐던 프로토콜, 그리고 그 해당 CNC 서버의 주소,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렌식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 zip 파일이 exfil.zip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smartfund.ru라는 서버로 전송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PX를 통해서 exfil.zip이라는 파일을 추출해서 내 PC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 파일은 암호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압축되어 있고 암호화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엔드포인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어떤 암호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엔드포인트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확인된 암호를 통해서 다시 풀어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백 명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최초의 이메일을 통해서 공격이 전개가 됐고요. 이메일을 저희가 행위 기반 분석 제품인 EX 제품을 통해서 행위 기반을 분석했고, 여기서 분석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FIC라는 인텔리전스 센터에서 좀 더 세부 정보를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엔드포인트 포렌식과 네트워크 포렌식을 통해서 공격이 누구이고 무엇을 훔쳐갔고 왜 공격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체 제품군은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킹부터 엔드포인트까지 솔루션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의 각각 디테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후 브레이크 세션에 저희 제품 그 SE들이, 저희 팀원들이 감동을 담아 전달을 해드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TI라든지 ATI 플러스와 같은 인텔리전스를 통해 가지고 이 공격 그룹에 대한 실체, 왜 공격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파이어의 미션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205일까지 걸렸던 평균 탐지 시간, 그리고 한 달 동안 걸렸던 침해 대응 시간, 이런 것들을 즉시 탐지해드리고 즉시 조치해드릴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제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기술력, MVX라는 탐지에 대한 기술력,
뿐만 아니라 여기서 탐지된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이 전문가 집단은 단순히 악성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만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지리학적인 그 전문 지식, 그다음에 언어학적인 전문 지식, 그다음에 경제적인 전문 지식,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이 악성 코드가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저 전문가 집단들이 분석을 해드리고요. 여기서 분석된 정보를 저희가 인텔리전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이어아이 인텔리전스라는 센터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른 선제 대응과 빠른 조치가 가능한 여러 가지 그 멀티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